자,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자, 조문을 보면, 자, 이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리고 재산 미칠 것이고,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권리행사방해죄나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자기 겁니다. 자기 소유. 그래서 이 재산은 채무자의 이 재산에 국한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은 객체가 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행위 태양 네 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입니다. 그 외의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로 열고 여기를 가로 닫고. 자, 됐죠? 자, 허위입니다. 허위. 색깔 칠할게요. 진실의 한 양도, 진실 양도, 진실한 채무 부담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채권자를 해한 자, 해했을 때 기수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해 미칠 것이고 이것은 해할 우려만 있어도 기수가 됩니다. 우려만 있어도 기수다. 왜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제집행면탈죄가 어떤 죄인지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적을 분들은 적으시고. 자, A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자, B라는 채무자가 있고요. 자, B가 찾아오죠. 돈 좀 빌려달라고. 자, 그러면 A가 돈을 빌려줄 텐데 돈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 잡고 빌려줍니다. 담보를 제공하고요. 그쵸? 자, 그런데 이 B가 돈을 갚지 못해요.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 A가 법원에 가죠. 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쵸?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하면 판결문이 나올 텐데요. 이 판결문 갖고는 집행이 안 돼요. 그냥 판결문이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판결문을 갖고 법원에 가면 그 기획관리과라고 있습니다. 그 기록관리과에 가면 그 담당 직원이 이 판결문에 근거해서 이 강제집행문을 부여해 줍니다. 강제집행문을 부여를 해준다고요. 도장을 콱 찍어주면 요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강제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부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채무자가 이 채권자가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승소를 한다는 것을 B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송 진행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사람이 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B라는 사람이 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하게 되면 이것이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격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목적범이다, 추상적이다, 미수가 없다, 친족상들이 없다는 것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객체는 재산인데 재물 외에 권리도 됩니다. 이 권리를 빼돌리는 거죠. 채권이라든지 기대권, 지적재산권 등을 빼돌리게 되면 본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재산이라고 했을 때 이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만 됩니다. 자, 판례 보시면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만 된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은 뒤에 나올 거고요. 여기서 장래 동그라미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국한합니다. 자, 예를 볼게요. 계약명의 신탁 배웠죠? 여기서 신탁자의 부동산은 자기 것이 아니죠. 대외적으로. 그래서 신탁자의 부동산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판례가 여기 나오는데 이 판례에 별표 쳐보시고.
자, 판례 꺽쇠 1번에서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무자 동그라미. 민사집행법은 다음 시간에 밑줄 볼 거예요. 여기서 이것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사실관계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갑 소유 재산에 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A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했다. 갑의 모인 을과 아파트를 엄마 모 명의로 신탁하기로 약정한 다음에 의 엄마 명의로 등기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자, 갑의 주택은 하는 겁니다. 명신탁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요겁니다. 자, 이제 여기 갑이고요. 아들이죠? 아들이고요.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기세를 보이니까 이 채무자가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자기 엄마, 을이죠, 엄마와 이제 어떤 짝짝꿍 하겠죠. 그래서 엄마 앞으로 명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요 매도인인지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A라는 사람과 이 엄마가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 아들이 준 돈으로 엄마가 그 돈을 받아서 이 A라는 매도인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주고 아파트를 엄마 명의로 이렇게 등기를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전 등기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명의신탁? 그쵸?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이전 등기를 할 때에 매도인이 즉 A라는 사람이 선이라고 하면 그때는 수탁자 소유가 되죠.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악이라면 그때는 매도인 소유가 돼요. 즉 매도인이 선이거나 악이거나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수탁자 소유이거나 매도인 소유였지 한 번도 이 사람의 소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사람 소유이거나 이 사람 소유인 것이지 한 번도 신탁자 소유는 된 적이 없다. 여기 나와 있죠.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된 적이 없다. 악이든 선이든 악이든 간에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그래서 신탁자는 이 아파트가 자기 명의로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신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이 엄마가 이 A라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등기를 마쳤잖아요. 엄마 명의로 마쳤을 때 이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는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교재를 다시 한번 가보면요. 자, 꺽쇠 2번을 보면 여기 계약명의 신탁 나와 있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나 여기 안 경우나 그렇죠? 알지 못했을 때는 수탁자 소유가 되고 알았을 때는 여전히 매도인 소유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끊고 어느 경우이든지 그 말은 악이든 선이든 그 말입니다. 신탁자는 자, 신탁자 밑줄 그시고 X란 말이죠.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그랬죠? 소유권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동산은 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될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특허 동그라미, 실용 신한 동그라미, 이거 빼돌리면 다 조가 됩니다. 장래의 권리도 된다고 했습니다. 배당금 지급 채권도 됩니다. 안 되는 거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사집행법상에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지위는 되지 않는다는 것도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공사가 중단된 것은 객체가 안 됩니다. 공사가 완료된 것만 객체되는 것이지 짓다가 만 것은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압류 금지 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 계좌에 지급되기 전까지라 그랬죠?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따라서 밑에 보시면 압류되지 아니한
다른 예금 계좌를 통해서 그 목적물을 수령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즉 압류가 금지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그쵸? 그러니까 돈이 그 계좌에 입금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정된 날짜에 빠져나가잖아요. 물론 이제 들어오자마자 오전에 들어왔다고 하면 바로 그날 오후에 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쪽에서 빼내 가기 전에 이 통장 예금주가 바로 미리 먼저 빼돌리게 되면 본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돈이 입금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압류가 되지 아니한 통장에 입금된 것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입니다. 압류가 금지가 된 채권이기 때문에 객체가 되지를 않는다. 그렇죠? 또 이것이 또 안 되는 이유가 압류가 되지 아니한 다른 계좌에 입금한 것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도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죠. 여기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안 되는 것이고, 즉 애당초 처음부터 객체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압류된 통장이라면 모를까 또 압류가 되지 아니한 통장에 입금된 것은 객체가 되지 않는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봐두시고 꺽쇠 1번이든 꺽쇠 2번이든 출제가 된 판례입니다. 꺽쇠 1번은 19년도 검찰직 7급에 나왔고요. 꺽쇠 2번은 21년도 법원 행정고시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다 출제가 된 판례들입니다. 됐고 3번 갑니다. 3번은 이제 21년도 경찰직 2차 시험에 나왔는데요. 자,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 그랬습니다.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았다. 이렇게 세무쳐 볼게요. 자, 이런 기관이 생겨졌다면 이런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가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관은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관은 요양급여 청구가 안 됩니다. 따라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 말하는 요양급여 비용 채권은 객체가 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법보호 자체의 의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안 되는 것. 자, 지위 안 됩니다. 짓다가 만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 채권은 법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류되지 아니한 다른 통장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압류되지 아니한 다른 통장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객체 자체에서 탈락입니다. 자, 행위를 갑니다. 행위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이라고 말씀드렸고, 은닉은 재산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은닉으로 봅니다. 나머지 건 보시고요. 자, 판례를 봅니다. 자, 중요한 판례가 두 개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별표를 쳐보시고요. 사실관계는 잘 안 나오고요. 판결유지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판결유지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허위양도가 행위태양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진실한 양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X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그랬는데요. 장래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라서 이것은 진실한 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허위 채무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실관계는 위에 올라와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을 칠해보면, 자,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다음 OX 판례도 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전 등록기 있죠. 가게들마다 금전 등록기 있는데 이 금전 등록기 이름을 바꾸면
은닉으로 봅니다. 은닉으로 보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판례 보시면, 자, 압류된 채권자에 의해서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입니다. 유체동산이 뭔가요? TV 냉장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TV 냉장고가 이제 채무자 거였는데 지금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채무자가 그 아들이 자기 엄마 것으로 사칭합니다. 하면서 사칭했는데 지금 이제 집행관들이 와서 자기 아파트에 와서 유체동산에 이제 빨간 딱지 붙이니까요. 아니 왜 빨간 딱지 붙이냐? 내 거 아닌데 우리 엄마 건데.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 엄마 건데 왜 붙이냐? 라고 해서 엄마 명의로 법원에다가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한 겁니다. 이의했다는 거야. 이의했다. 이의 제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법원으로부터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행을 저지하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재산을 자기 거였는데 엄마 거로 은닉한 거죠. 그래서 본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자,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의 가압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을 병익 허위 양도를 했다. 제3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을 허위 양도한 것이 죄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됩니까? 된다는 거죠. 이 판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갑과 을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갑입니다. 그리고 A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을이라 적을게요. 자, 갑이 채권자입니다. A는 채무자고요.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갑이 A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갑은 A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A도 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채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채권자가 되고 B는 채무자가 될 텐데 여기서 요 을을 갑이 봤을 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을은 채무자의 채무자잖아, 그렇죠? 그래서 갑이 봤을 때 을은 채무자의 채무자라서 이 사람을 제3채무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A가 갑에게 돈을 갚지 않으니까 갑이 알아냈어. A가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이 갑이 A가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어떻게 하겠나요? 강제집행하려 하겠죠. 그렇지? 강제집행할 기세를 보이니까 이 기세를 보이니까 이 친구가 이 A라는 친구가 요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채권을 빼돌립니다. 이 채권을 빼돌린다. 누구한테? B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허위 양도한다. 허위 양도. 이 허위 양도가 본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 됐어요?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채무자인 피고인이 가압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갖고 있던 채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허위 양도했다고 했을 때 결국 마지막에 본죄가 된다. 여기서 요 가로 열고 닫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가압류 결정 정보원이 을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 양도하였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갑이 요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먼저 빼돌리는 거예요. 먼저. 이게 늦으면 뭐 강제 집행이 벌써 개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늦으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세를 보이기 전에 먼저 빼돌렸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받으시면 될 거 별 의미가 없는 지문입니다. 3번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으시고 자, 그 다음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이 가압류 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서 역시 똑같아요. 회사 자금을 인출해서 제3자로 빼돌리죠. 제3자 명의로 빼돌립니다. 라고 했을 때 본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도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뒀는데 결국 그 앞으로 뭘 했습니까? 본등기를 해줬다는 거죠. 본등기.
여기도 자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결국 뭘 해줬습니까? 본등기를 맞춰줬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뭐 이건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거 나와 있고요. 타인에게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도 보시면 면탈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뒀는데 결국 가등기를 해뒀는데 이것이 결국 본등기로 맞춰졌죠. 본등기로 맞춰진 것은 본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해볼게요. 본등기, 본등기, 이 본등기 된다. 자, 노트 펴봅니다. 노트를 펴보면 여기 나와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 가등기를 하고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순위밖에 없어요. 순위만 매기는 거 아시겠어요? 가등기만 했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 가등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본등기를 했을 때 이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본등기를 해줬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만약에 본등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면 가등기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순위밖에 순위 효력밖에 없어요. 순위만 보존해주는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등기만 맞춰진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본등기를 해야 돼. 본등기. 여기도 본등기 했죠? 본등기, 본등기, 본등기를 했다. 이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이 판례입니다. 비교되는 판례가 이 4번 체크하시고 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입니다. 그랬을 때 가등기만 해뒀다. 본등기만 없지? 본등기가 없기 때문에 순위 보존 효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여기를 색깔 칠하시고 그러면 다른 판례랑 비교해야 되겠죠? 이건 뭡니까? 이건 뭐야? 8번. 이 8번 체크해보세요. 여기 가등기 나와 있잖아. 이 가등기는 왜 죄가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을 분할한다. 재산을 분할한다. 그렇죠? 재산, 이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다 포함되겠죠. 동산, 부동산. 또는 금전 등이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뭐 부동산 주겠나요? 돈 얼마 주고 끝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가압류 등을 제기하겠죠.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립니다. 그래서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결국 누군가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맞춰줬다라고 했을 때 이 가등기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거야. 이게 왜 죄가 되냐? 본등기가 아닌데. 여기서는 노트 펴볼까요? 여기 금전채권 나와 있죠. 금전채권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예로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 할 때 재산 속에 대표적인 게 금전이지. 금전. 요거는 가등기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거야. 가등기만으로도. 추상적 연범이라서. 근데 부동산은 안 그래요. 부동산은 등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등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럼 본등기를 해야 돼. 그러나 금전은 가등기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금전이죠. 재산분할 청구권 할 때 금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횡령금이죠. 횡령금의 배상을 요구받자. 금전입니다. 금전. 이 금전이기 때문에 가등기 동그라미만으로도 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비교해 두시고요.